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세전 영상서 교재는 자습서 내용 공부할 거야. 이 만세전이 어려운 소설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자습서 뒤에 학습활동에 지도 그림 보면서 전체 줄거리를 면밀하게 선생님이 살펴보면서 이 작품의 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이 작품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게 뭐라고 얘기했었지? 이 작품은 어떤 구조를 띠고 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있지? 어떤 구조를 띠고 있다? 이 작품은 여로형 구조를 띠고 있다. 이때 이 여로는 여행길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었어. 그래서 원점 회기형 구조다. 원점 회기 여로형 구조다. 작가가 영상섭이 여로형 구조를 택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였어? 나라는 동경 유학생 이인하가 주인공이었어. 그 지식인이 이인하가 중심 인물이었는데 이 나라는 이인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라는 주인공의 내면의식을 드러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시점이라고도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어.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라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드러내지만 좀 다른 거는 뭐야? 다른 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그려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거지. 하지만 이 소설의 중심이 뭐니? 내가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현실 인식하고 자아각성해가는 나의 내면 의식의 변화를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나라는 이인하가 처음에 동경 유학길에 올라갔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동경에 유학 갔다가 아내가 위독하다라는 정보를 받고 조선으로 급히 귀국을 하는데 그 당시 조선시대니까 비행기 타고 올 수 없잖아. 그래서 조선으로 타고 오는데 뭐를 타고 온다라고 했었어? 배를 타고 왔었지? 적고 있지?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를 타고 그리고 어디로 갔었어? 제일 처음에 부산으로 갔었어. 부산에 와. 그러면 부산에 오면 다시 뭐를 타고 가는 거야? 기차를 타는 거야. 기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거야. 지금이야 교통편이 빠르고 좋지만 이때는 조선시대라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그리고 다시 도망치듯이 서울에서 아내가 결국 죽게 되지. 다시 도망치듯이 어디로 가게 된다? 동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원점 회기형 여로형 구조의 소설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작가가 이런 여로형 구조를 택한 이유, 지식인의 현실 인식, 그 현실 인식 과정을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거기에 플러스 자아각성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 작품은 있잖아. 꼭 공식처럼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관찰 플러스 의식이야. 다시 저기 공식처럼 알아둬야 돼. 관찰 플러스 의식이야. 내가 경험한 사실들 있잖아. 그 관찰한 것을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줘. 그래서 염상섭 소설의 흐름이 뭐니? 염상섭 소설은 어떤 주의 소설이라고 해?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의식 변화를 드러낸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 염상섭의 만세전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관찰한 거 있지. 어느 부분이 관찰한 거지. 지문을 딱 주고 어느 부분이 관찰한 부분인지 찾아내는 거, 어느 부분이 의식 부분인지 찾아내는 거. 이 둘을 구분해서 걸러낼 수가 있어야 돼. 지문에서. 이게 염상섭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다섯지 칠판에 적어준 거. 그래서 이 조선의 현실, 이 현실은 조선의 현실을 매우 어떻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염상섭의 소설을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너 다 썼어? 자습서. 그러면 자습서 들어갈게. 161조. 앞부분 줄거리부터 이야기를 할게. 동경 유학생 나 이인하는 아내가 위독하다라는 전보를 받지만, 그럼 주인공 나에다가 동그라미 내봐. 이인하
야, 지난 시간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안화라고 썼더라? 뭐야, 그 사람은? 이 안화라고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인화야? 이 안화라고 계속 모든 책에다 이 안화, 이 안화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럼 돼, 안 돼? 그래서 이 나라는 주인공은 현실에 관심이 있다, 없다? 현실에, 나에다 동그라미 써. 현실에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없었지만 여정을 통해서 민족 의식이 생기는 인물이라는 거야.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실에 대한 애착이 있다 없다. 현실에 대한 애착이 없는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나라는 주인공은. 앞부분에서는 그래.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조선에 도착하면서부터 조선의 현실을,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되고 내 의식이, 내면 의식이 성장하게 되는 거지. 위독하다라는 전보를 받지만 매우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아내한테 바로 달려가지 않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기억나지? 전개 부분, 술집 여급을 만나거나 이발을 하는 등 일상적 소일을 하며 아내한테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아내랑 별로 애정정선이 좋지 않은 부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딴짓거리를 하는 거야. 바로 위독한 아내한테 가야 되는데. 출발을 서두르지 않는다. 집안의 재촉을 받고서야 마지못해 기말 시험을 포기하고 귀국한다. 위기 부분의 별표. 이 부분이 모의고사라든지 수능형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너네는 절정 부분이 저기 나와 있는 거야. 너네 교과서에는. 주로 출제되는 부분은 위기 부분인 거야. 부산으로 향하는 배에서 나는 일본 형사의 감시와 조사를 받고, 거기다 밑줄 그어. 배에서 나는 일본 형사의 감시와 조사를 받는다. 내가 일본에 동경 유학생일 때는 있잖아, 감시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내가 조선에 오게 되니까 가는 길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간다. 가는 길목마다 기차 아니건 기차 바뀌건, 이때 기차 타면 이때는 기차가 30분씩 역에서 섰거든. 그럼 그 쉬는 시간에도, 기차가 달리는 중에도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계속되는 감시와 조사가 벌어졌어.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래서 조선의 현실을, 비참한 식민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지. 와, 족같다, 그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뒷부분에 가서 무덤이다,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농민들이 노무자로 팔려가는 현실. 노무자라는 것은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야. 육체적인 노동으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을 노무자라고 하는 거야. 팔려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방학 때 올림푸스에서 이 부분 했었지? 그래서 선생님이 보라는 영화가 뭐였니? 우리 강제징용 당하거나 조선인들 인신매매해가지고 일본에 팔아먹었잖아. 이거 소재로 한 영화가 뭐야? 군함도야. 송중기하고 소지섭하고 뭐 이정현하고 황정민하고 이경영하고 그런 사람들 나오는 군함도라는 영화 한번 봐봐. 실제로 일본에 군함도라는 섬이 있어. 지금도 여기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돼. 외딴 섬인데 여기서 그 탄광의 갱도 뚫으면서 일본 군수물자 저기 생산해내고 그러느라고 여기서 정말 많은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죽었어. 심지어 10살, 13살, 14살 그런 조선인 청년들도 되게 많이 잡아갔거든, 어린애들도. 왜냐면 갱도 안이 굴이 너무 비좁잖아. 그래서 키가 작은 소년들이 일하기엔 안성맞춤이라고 해서 그 소년들까지 다 징용을 해갔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조선 여자들도 강제로 징집해 가거나 인신매매로 팔려가. 뭐 했겠어 여기서 조선 여자들. 위안부처럼 또 그런 술집 여자 그런 역할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군함도 근데 유명한 게 뭐니? 유네스코에 지정됐지. 일본이 유네스코에다 계속 얘기했어. 이거 세계 그 유산으로 등록해 달라, 문화유산으로. 그래서 등록이 됐지. 근데 그 조건이 뭐였어? 이거 등재만 해주면 군함도가 처음에는 그 요쪽이 섬이고 요쪽이 시멘트로, 당시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이 일했던 공간들이 있어. 그 갱도라든지, 갱도에서 일하려면 옆에 또 숙소도 있고 무슨 뭐 저기 뭐 식당도 있고 술집도 있잖아. 그 일제강점기 흔적 부분도 다 오픈을 하고 관광 명소로 알리겠다라고 그 약속하에 유네스코에 군함도가 등재가 돼 있는데, 일본 특기가 뭐니? 등재 딱 되고 나니까, 세계문화유산에 딱 등재되고 나니까 입삭 싣고, 실제로 지금도 일본에 여기 여행 코스로 가면은 그
그 우리가 강제로 징용당하고 식민지 때 그 노동력 착취했던 그 공간이지. 거기는 아예 접근 금지로 이렇게 딱 막아놨어. 그래서 그 앞부분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위기 부분이 요 군함도가 그거 이 위기 부분 요거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우리 조선 청년들, 조선 여자들, 어린 여자들 강제적으로 노동력 착취당하는 현실, 그 수탈,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거야. 노무자로 팔려가는 현실을 보면서 식민지 조국에 대한 서름과 연민을 느낀다. 너무 안타깝고 울분을 느끼는 거지. 아, 이게 뭔가. 나는 일본을 떠난 후 조선의 첫 관문인 항구도시 부산에 도착하여 잠시 동안 거리를 구경한다. 그래서 부산에 잠깐 도착해서 잠시 거리 구경하는 부분, 이 절정 부분이 너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인 거야. 잘 들어. 간다. 절정 가. 나는 나에다가 동그라미, 주인공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뱃속에서 배에다가 네모. 이때 배가 어떤 공간이냐면 민족의 아픈 현실을 고민하는 공간이야. 써. 민족의 아픈 현실을 고민하는 공간. 이 이인하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었잖아. 이 지식인이 관부 연락선을 타거든. 이 연락선을 타. 이게 배야. 관부 연락선을 겪은 일을 적은 거잖아. 그러니까 뱃속에서 아침은 먹었건만 출출한 듯 하기도 하고 두세 시간 남짓이나 시간이 남았고 늘 지나다니는 데건만 이때껏 시가는 뭐야? 시내를 얘기하는 거지. 시가지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잖아. 시내 중심, 시장, 번화가 이런 뜻인 거야. 들어가서 구경의 네모. 구경해 본 일이 없다. 구경은 무슨 구경이야? 구경에다 뭐라고 써야 돼? 부산의 거리 구경 이렇게 써놔. 구경해 본 일이 없기에 위선은 뭐야? 우선 조선 음식점을 찾아보기로 하고 나섰다. 거기다가 네모. 조선 음식점을 찾아보기 네모. 지금 부산 거리 구경하러 내려서 부산 항구에 내려서 일단 뭐 찾은 거야? 조선 음식점 찾은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일본에 오랫동안 유학 갔다가 한국에 고국에 딱 오면 뭐 먹고 싶겠어? 내 나라 음식 먹고 싶겠지. 그래서 지금 조선 음식점 찾으러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부두를 뒤에 두고 서로 꼽들어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전차 알지? 기차 같은 거야. 전차길 난대로만 큰 길 네모하고 색칠. 큰 길로 걸어갔으나 좌우편에 모두 2층 집이 쭉 늘어섰을 뿐이요. 2층 집에 세모. 조선집 같은 것이라고는, 거기부터 밑줄거, 조선집 같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눈에 띄는 게 없다. 형광색칠하고 형광색칠하고 밑줄. 나중에 다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거야? 내가 지금 부산에 내려서 제일 처음 간 공간이 어디야? 부산에 큰 길로 간 거야. 처음에 색칠했지. 큰 길로 갔는데 2층 집만 들어섰대. 2층 집은 어느 가옥이야? 조선의 가옥이야? 일본의 가옥이야? 일본의 가옥인 거잖아. 그러니까 2층 집에다가 세모를 한 거야. 그리고 조선집 같은 거라고는 하나도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즉 부산 시가지가 있잖아. 일본식 집으로 그득한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일본의 경제적 수탈을 얘기하는 거야. 일본의 경제적 수탈. 왜?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어떤 법을 제정했었지? 공동묘지법을 제정을 했잖아. 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조상의 묘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묘소를 꾸며가지고 하는 게 우리의 장래 문화인데,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묘소를 하나하나 하면 군사시설이라든지 지네가 상점을 차려가지고 돈을 번다라든지 하는 그런 공간들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공동묘지법을 제정을 한 거야. 너네 그렇게 한 사람 정성스럽게 묘지를 짓지 말고 모든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묻어가지고 매장해버려라 라고 공동묘지법을 발표를 했단 말이야. 같이 경제적인 수탈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수탈, 빼앗아 버린 거야. 지금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거야. 2, 3정도 채 가지 못해서, 2, 3정 거리 단위야. 한 100m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전찻길은 북으로 꼽들이게 되고 맞은편에는 색색의 극장인지 활동사진관인지, 활동사진관은 지금의 영화 보는 영화관 얘기하는 거야. 활동사진관
순간인지 울부대 불부대한 그림 조각이며 깃발이 보일 뿐이다. 삼거리에 서서 한참 사면 팔방을 돌아다 보다 못하여 지나가는 지게꾼더러 조선 사람의 동리를 물어보았다. 동리는 뭐야? 시골에 가면 행정구역이 무슨 동, 무슨 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행정구역인 거야. 그러니까 조선 사람의 동리니까 조선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예요? 무슨 동, 무슨 리는 없나요? 조선 사람들이 옛날 살던 그 동리는 없나요? 라고 지금 계속 조선 사람의 흔적, 조선의 집, 조선의 가옥을 찾고 있는 거야. 지게꾼은 한참 머뭇거리며 생각을 하더니 남편으로 뚫린 해변으로 지나 나가는 길을 가리키면서 그리 들어가면 몇 집 있다 한다. 나는 가리키는 대로 발길을 돌렸다. 비릿하기도 하고 고릿하기도 한 냄새가, 지금 부산이니까 이런 해산물 냄새가 나겠지. 코를 찌르는 해산물 창고가 드문드문 늘어선 쇳골짜기를 빠져서 이리저리 휙휙 더듬어 들어가니까 바닷가로 빠지는 지저분하고 좁다란 골목에 네모하고 색칠. 아까 제일 처음에 공간의 이동 어디였었어? 큰 길이었지. 지금 어디로 이동한 거야 이제? 찾다 조선의 가옥을 못 찾아서 이제 좁다란 골목으로 공간을 이동한 거야. 함부로 세운 허술한 일본식 2층집 세모에 일본식 2층집 세모. 좌우편에 5, 6채씩 늘어섰는 것이 조선 사람의 집 같지는 않으나 이문저문에서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조선 사람이다. 이 집 저 집 기웃기웃하며 빠져나가려니까 어떤 2층에는 장구 이렇게 북 같은 거 두드리는 것 같은 장구 알지? 장구를 세워놓은 것이 유리창으로 비쳐 보였다. 그러나 문간에는 대개 여인숙이라는 패를 붙였다. 팻말을 붙인 거야. 우리 어디 가면 간판 붙어 있잖아. 지금 그런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인숙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거야. 선생님 지금 일부러 빨리 안 하고 있어. 이거 어려운 소설이어서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는 거야. 더 빨리 할 수 있지만. 잠깐 보기에도 이런 항구에 흔히 있는 그러한 종류의 영업을 하는 데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계집이라고는 씨알머리도 볼 수가 없다. 씨알머리 조금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가문단이야. 거기 가라고, 절정 옆에 가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지? 이 가 부분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야? 조선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조선 음식 찾아보려고 부산의 거리를 구경하면서 헤매고 다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에 드러난 서수상의 특징은 뭐야? 아까 어디 색칠했어? 큰 길 색칠했지. 그 다음에 좁다란 골목 색칠했지. 지금 어떤 이동 방식에 따라서 전개하고 있는 거야? 서수상의 특징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지금 서술이 되고 있는 거야. 이해돼? 모르면 써야지. 고개만 끄덕일 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나로 넘어가서 아마 배갈잔이나 퍼부어. 배갈은 있잖아. 빼갈이라고 너네 들어봤니? 지금도 빼갈 같은 거 먹어. 중국 음식점 가면 도수가 굉장히 높은 술이야. 하얀 흰색 술인데 고량주라고 하는 거. 주로 중국 음식점 가면은 이 빼갈이라고 먹거든. 이 빼갈을 먹는 순간 식도가 타들어가. 도수가, 그 알코올 도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 빼갈, 그러니까 빼갈이 술이란 얘기야. 되게 독한 술이야. 아마 빼갈 잔이나 퍼부어 가면 뚱땅거리고 밤을 새다가 낮을 밤으로 알고 자빠져 있는 게로군.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돌쳐 나오다가 들어가서 돌아서 나오다가 들어가 보고 싶은 호기심이 불쑥 났으나 차 시간이 무서워서 걸음을 재촉했다. 다시 큰 길 네모하고 색칠. 다시 큰 길 네모하고 색칠. 다시 큰 길로 빠져나와서 정거장으로 향하다가 그래도 상밥은 뭐냐면 우리 지금도 왜 한정식집 같은 데 가면 한 상에다가 국이랑 밥이랑 한 3가지에서 많으면 5가지 반찬 해가지고 5첩 반찬 해가지고 이렇게 한 상에 쟁반에 이렇게 딱 나오잖아. 한정식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한상 차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상밥 하는 데라도 있으리라 하고 이 골목 저 골목 닥치는 대로 들어가 보았다. 서울 음식같이 간도 맞지 않을 것이요 먹음직할 것도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김치가 먹고 싶고 숟가락질이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조선 사람 집 같은 것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밑줄 거. 조선 사람 집 같은 것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아까 가문단에서도 그렇고 지금 남문단에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야? 작가 영상석이 얘기하는 거? 나는 내 나라에 왔어. 지금 부산에 왔어. 부산 항구에 도착했는데 조선의 음식점이라든지 조선의 집은 찾아볼래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큰 길가에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겠어? 아까 좁은 길로 간 거잖아. 좁은 길에도 없었지. 그랬더니 다시 또 큰 길로 나온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지리적으로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부산이 제일 근접해 있잖아. 부산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를 일본이 경제적으로 수탈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산 옆에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 조선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했잖아. 조선이 지금 일본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부산에서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부산 가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부산에도 항구에 가면 그 일본식 2층 가옥 그대로 박물관처럼 보존돼 있어. 그래서 그거 보러 가고 막 그래. 사람들 가서 막 가면 선생님 가봤거든.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 아, 이 나쁜 놈의 일본 새끼들 이거 지금 다 머리털 뽑아버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어. 어? 수탈이 심한 거야. 얘네들이 왜 그래? 그 일본식 집에 누가 살겠어? 조선인이 살겠어? 아니야. 일본인이 사는 거야. 그럼 걔네가 집만 짓고 살겠어? 돈을 벌어 먹어야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다가 상점도 짓는 거야. 지네가 다 해먹는 거야. 자기네 땅이 아닌 내 나라 땅이 아닌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조선인들을 그냥 내모는 거야. 합법적으로 그 집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쫓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도 절도 갑자기 없어져가지고서는 만주로 간도로 이민을 간다라던가 아니면은 가족이 한데 모여서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유랑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을 겪게 되는 거지. 이때 많이 울었어. 역사서 보면은 갑자기 일본 놈들한테 쫓겨나. 돈 한 푼도 못 받고 너 나가 그러놓고 자기네들이 2층 집 지어놓고 살고 이런단 말이야. 지금 조선이 얼마나 식민 지배를 심각하게 당하고 있는지 이 부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간혹 납작한 조선 가옥이 눈에 띄나 가까이서 보면 화방을 헐고, 화방은 뭐야? 벽이야. 벽을 헐고 일본식 창살 틀을 박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일본 여행 가면 료칸 가잖아. 료칸에서 묵으면 일본식 창살 본 적 있을 거야.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우리나라랑 창살 모양이 달라. 그럼 거기다가 저기 물결 표시에 화방을 헐고 일본식 창살 틀을 박지 않은 것이 없다. 물결 표시에. 그러나 우스운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가이지만 큰 길이고 좁은 길이고 거리에 나다니는 사람의 수요로 보면 숫자가 확실히 적다라는 거지. 확실히 조선 사람이 반수 이상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제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수탈한 상황을 부산에 변해버린 그 거리의 모습에서 보게 된 거야. 그러면 가문단하고 남문단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은 뭔 거야? 큰 길, 좁은 길, 다시 큰 길. 즉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가하고 나 이 문단에서는 서술상의 특징이 뭐라고?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서술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공간의 이동만 드러난 게 아니라 뭐까지 추가되어 있어? 인물 심리까지 드러나 있다는 거. 인물의 심리까지 드러내고 있다. 주인공 나가 부산거리 구경하는데 큰 길에서 좁다란 골목으로 다시 큰 길로 이동하면서 조선집은 눈에 띄어 안 띄어? 안 띄고 일본식 집으로 가득한 것에 대한 자신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지. 뭐라 그랬어? 뭐라고 얘기했어? 심리 뭐라 그랬어? 심리 안 나왔어? 모르겠어? 심리 안 나왔어 아예? 다문단으로 가서 대체 이 사람들이 밤이 되면 어디로 기어 들어가노? 하는 생각을 할 때 큰 의문이 생기는 동시에 그 불쌍한 흰옷 입은 백성의 운명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거기 밑줄이 이미 쳐져 있네. 거기에 드러난 작가의 심정은 뭘까? 조선에서 살아가는 조선인에 대한 어떤 마음? 안타까움이지. 거기 밑줄 그은 데다가 안타까움이라고 써줘. 몇백 년 동안 그들의 조상이 근기 있는 노력으로 조금씩 다져놓은 이 토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내던지고 시위로 쫓겨나가거나 촌으로 기어 들어갈지. 아까 얘기했지. 일본이 강제적으로 내쫓았잖아 했잖아. 그리고 만주로 간도로 혹은 각각 뿔뿔이 더 흩어지게 됐잖아. 시골로 막 각자 삶을 찾아 또 떠나가는 거야. 자기 혼자만 떠나가는 것 같고 자기 혼자만 촌으로 기어가는 것 같았을 것이다.
땅마직이나 있던 것을 까불려버리고 집 한 채 지녔던 것이나마 문서가 이 사람 저 사람 손으로 넘어다니다가 별리에 별리가 늘어서 별리라는 것은 이자야 이자 이자에 이자가 늘어나니까 내놓고 나가게 될 때라도 사람이 살려면 이런 꼴도 보고 저런 꼴도 보는 것이지 하며 이것도 내 팔자 소관이라는 안가한 낙천이나 안가하다라는 것은 값싼 낙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들어봤잖아. 좋게 보는 거야. 단념으로 이게 왜 안가한 낙천이 되는 거야? 값싸면서 좋게 생각한다라는 거. 팔자소가 이게 뭐야? 적극적으로 일본한테 저항할 수 없는 거야. 일본의 수탈과 식민 현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항해볼 생각조차 못하는 거야.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포자기인 거지. 이거는 자포자기. 거기다 써놔. 자포자기. 중요해 이 말. 그 배 안에서도 이런 자포자기의 조선인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자포자기 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시험에서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이러면 X인 거야. 자포자기의 모습인 거야. 대대로 지켜내려오던 고향을 등지고 문 밖으로 나가고 산으로 기어들 뿐이요. 이것이 어떠한 세력에 밀리기 때문이거나 혹은 자기가 견실치 굳건하지 못하거나 자제력과 인내력이 없어서 깝살거리다 흐지부지 다 없애고 만 것이라고는 생각은 꿈에도 없다. 그리하여 천가구면 천가구에서 가구라는 것은 그 집을 얘기하는 거야. 집이 1000개나 된대. 1000집이면 1000집에서 한 집쯤 줄었어야. 다만 아무개네는 이번에 아무촌으로 이사를 간다네 하며 그야말로 독립지 이야기 삼아 저녁밥 후에 인사 대신으로 주고받을 뿐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지금 부산에서 쫓겨나간 사람이 엄청 많다라는 거야. 조선 사람들이. 내 집인데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빼앗겼어. 근데 오히려 이자 더 많이 물고 지금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난 사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줄어가는 현실 있잖아. 조선 사람들의 집이 부산에서 없어져 가는 현실이 이 현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현실인 거잖아. 근데 그 현실 인식은 무지하고 무식한 조선인들은 대부분 모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1000가구 중에서 한 집 정도 없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무개네가 저쪽으로 이사 갔나? 저기 시골로 고향으로 이사 갔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하는 건 뭐야? 일본에 조심해. 저기 만세전이 시험에 나오면 어떤 식으로 시험에서 함정을 파냐면 이 작가 염상석은 일본의 일제강점 그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야.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지하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당시 조선인들을 비판하는 거라고. 알겠어? 이 뉘앙스의 차이? 여기도 지금 누구 지금 비판하는 거야? 일본의 식민정책 비판하는 거야? 그게 아니지. 1000가구 중에서 한 집 줄었어야 비로소 조금 현실을 인식한다는 거지. 얼마나 무지하고 근대화되지 못한, 즉 무지하고 전근대적인 조선인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조선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작가가 염상섭이 만세전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인 거야. 식민지 정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 맞아 틀려. X인 거야. 이해되니? 어떠한 사정이 어떻게 되어서 한 가구가 주는지 그 내막이야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뿐 아니라 1000가구에서 한 가구쯤 준대야 남은 999가구에게 대하여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요. 또 한 가구가 줄었는지 늘었는지조차 판현부지는 아주 잘 안다는 거야. 잘 드러나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같이 해 한 집 줄고 2집 줄며 10집 줄고 100집 주는 동안에 쓰러져가는 집은 헐려 어느 틈에 새 집이 서고 이 새 집은 뭘 얘기하겠어? 일본식 집이겠지. 일본인들의 집이겠지. 거기다가 밑줄 거 단층집은 2층으로 변하며 온돌이 다다미가 되고 석유불이 전등이 된다. 거기 물결 표시해. 단층집은 2층으로 변하며 온돌이 다다미가 되고 석유불이 전등이 된다. 그러면 아까 이 지금 보고 있는 162페이지에 화방을 얼고 위에 나문단에 화방을 얼고 일본식 창살들을 박제하는 것이 없다. 여기 물결 표시하라고 했지. 그리고 지금 물결 표시한 데 어디야? 단층집이 2층으로 변하고 온돌이 다다미가 되고 석유불이 전등이 된다. 이 물결 표시 친 게 이 네 가지 사실이 뭔 거야? 거기다 써놔. 물결 표시에다가 나가 부산에서 발견한 일본식
가옥의 특징인 거야. 나가 부산에서 발견한 일본식 가옥의 특징. 그렇게 써놔. 그럼 첫 번째는 뭐야? 벽을 얼고 화방을 얼고 일본식 창살 틀을 박았다. 이게 일본식 가옥의 특징인 거지. 당시 식민지 조선현실에서 부산에서 본 거야, 사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동그라미 2번은 2층 집으로 변한 거지.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세 번째 일본 가옥의 특징은 뭐야? 온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온돌방이잖아. 지지는 문화잖아. 근데 얘네는 뭐를 깔아놨대? 다다미. 다다미가 뭐니 얘들아? 일본의 료칸, 그 여관 숙박업소 가면은 걔네는 섬나라기 때문에 습기가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왕골 대나무 자리 같은 거 알지 너네? 여름에 우리도 지금 깔잖아, 왕골 대나무. 그런 짚을 엮어서 왕골로 짠 그 대나무 큰 돗자리 같은 게 있어. 그걸 항상 깔아놓거든? 장판이 있으면 그 위에 왕골로 된 그 다다미 돗자리 같은 거 큰 거를 깔아놔. 그게 다다미라고. 근데 이게 최소 천연 재료여가지고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 이게 조금만 물기가 많으면 수시로 닦아주고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물기가 많고 그러면 이게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왕골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썩어 들어가거든? 그럼 밑에 구들장까지 다 썩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일본은 되게 옛날식 전통식 료칸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전통식 료칸에는 이 다다미를 깔아놓지만 지금 대부분의 현대식 일본 가옥은 이게 관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다미를 잘 안 깔아. 이거 지금 옛날 시대잖아. 일제강점기니까 다다미를 깔아놓은 거고. 석유불. 옛날에는 석유불 썼지만 이제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졌잖아. 그러면서 뭐를 쓰게 되는 거야? 전등. 전등 뭐 생각하면 돼?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있지. 전구를 쓰게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주인공 이이나가 부산에서 당시 식민지 조선현실 부산에서 발견한 일본식 가옥의 특징이 뭐라고? 첫 번째, 벽 얼고 일본식 창틀을 박았다. 그리고 두 번째 뭐야? 단층집이 아니라 2층 집이다. 세 번째 뭐야? 다다미, 온돌이 아니라 다다미. 그리고 네 번째 석유불이 아니라 전등. 외워? 시험에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중략이 되어 있어. 중략이 되어 있고 라문단으로 가볼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자잘한 세간 나부랭이. 세간은 뭐야? 살림에 쓰이는 여러 가지 물건들. 세간 나부랭이. 세간 나부랭이를 뿌려가지고 북으로 기어나가는 패자의 때의 쓸쓸한 뒷모양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이게 뭐야? 일본 놈들이 자기네들이 땅 차지하려고 강제로 조선인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조선인 가가지고 나가라고 했잖아. 그 수탈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럴 때 아이고 저 제발 뭐 쫓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뭐 냄비하고 뭐 옷가지하고 뭐 대충 뭐 그런 거 있잖아. 수건이라도 뭐 대충 세간 나무랭이 챙겨가지고 쫓겨나가는 모습인 거야. 패자의 쓸쓸한 뒷모습. 그 일본 놈들이 부산을 점령했을 때 그 식민지 조선인들을 하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던 그 모습, 강제로 내쫓는 그 모습을 패자의 때의 쓸쓸한 뒷모양이 내 눈앞에 선이 보이는 듯 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지. 점점 지금 이인하는 동경에 있을 때보다 조선에 와서 이 식민지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그 사실을 관찰하고 내면 의식이 성장하게 되는 거야. 아, 조선이 정말로 이렇게 비참했구나. 일본에 있을 땐 몰랐는데 라면서 계속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럼 여기까지 부산에서 얘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있는지 본 거를 정리해봐. 거기다 써놔봐. 부산은 다시 한번 조선해보다 축소판이다. 부산은 조선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부산 도시를 거리를 구경한 결과 일본의 경제적 수탈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침투가 심각하다. 그리고 일본의 영향으로 변화한 부산 거리를 보고 매우 놀래. 일본 영향으로 변화한 부산 거리를 보고 놀랐다. 놀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부산 통해서. 그리고 아까 공동묘지법도 썼지. 우리 경제 수탈하려고, 우리 국토 빼앗으려고 공동묘지법 제정했다라고 얘기했어. 안 쓴 사람은 다시 써놔. 공동묘지법. 땅이 곧 다 돈이니까 조금이라도 묘지로 허비하는 땅이 없도록 다 수탈해 가려고 그런 거야. 공동묘지법. 163쪽으로 넘어가서 없으나 쓸쓸한 찬바람이 도는 큰 길을 헤매기
생기기가 싫어서 총총걸음을 걷다가 어떤 일본 국수집 문간에서 이제 어디로 간 거야? 일본 국수집 네모. 이제 일본 국수집을 간 거야. 못 찾은 거야. 조선 음식은 못 찾은 거야. 국수집 문간에서 젊은 계집이 아침 소재,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벼랑간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우뚝 섰다. 야,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너무 지루하지 않니? 영상속 소설? 진짜 지루해. 너무 지루해. 되게 우울하고 너무 지루한 소설이야. 그 전에 선생님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시험 문제를 내잖아. 이제 내가 이제 누가 문학을 내고 누가 문법을 낼지를 결정해야 되거든? 문학, 문법 나눠서 내. 문법 강한 선생님 자기 문법 낸다고 그러고 자기 뭐 문학이 강한 선생님 자기 문학을 낸다고 해. 근데 새로 저기 여자 선생님 오셨는데 나랑 동갑이었는데 이제 뭐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 그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기 영상섭 이게 저기 시험범이었거든. 보더니 나 문학 안 내겠다고. 영상섭 너무 싫다고 그러다 문법을 내셨어. 되게 지루해.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공간의 이동이 확확확 변하는 게 아니라 한 공간에서 겁나 자세하게 얘기하잖아. 겁나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거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자기 내면의식 넣고 엄청 길어. 그나마 이게 중편이어서 다행이지. 너네 얘 영상섭의 저기 장편 소설 읽으면 저기 죽음이야. 고개 막 뒤로 넘어가 막 졸려가지고. 너네 지루하고 힘든 거 아니까 조금만 참아. 어쩔 수 없어. 근데 또 이게 수능이건 내신이건 모의고사건 겁나 잘 나오거든. 이 출제형이 사랑하는 저거야. 이거 다음에 이제 바로 뭐 저기 비 오는 날, 송창섭의 비 오는 날 이런 거 배우면 더 죽음이지 학생들. 이제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6.25 전쟁으로 비가 계속 와. 그러니까 6.25 전쟁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학생들 이거 배우고 바로 뭐 비 오는 날, 송창섭 이런 거 배운다 그러면 더 죽는 거야. 없어? 언제부터 그랬어? 방금? 얘기해달라니까. 여기 163초까지만 할게.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벼랑간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우뚝 섰다. 이때까지 혼자 분개하고 혼자 저주하던 생각은 감쪽같이 쓰러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걷어올린 옷자락 밑에 늘어진 빨간 고시마키하고. 이 고시마키가 뭐니? 그 고시마키가 일본 여자들 보면은 그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걔네 뭐 입어? 기모노 입잖아. 기모노 안에 있는 속치마 같은 거 이렇게 끈으로 묶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거기 밑줄 그거. 고시마키, 빨간 고시마키 밑줄. 의복이 지금 우리나라는 흰 옷 입었잖아. 빨간색, 일본식 속치마, 고시마키를 입게 됐다라는 거야. 완전 지금 조선이 일본 식민지화 되고 있는 거야. 의복을 통해서, 의식주 생활을 통해서 그 식민 생활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아래에 하얗게 나타난 추울 듯한 폭신폭신한 종아리다. 거리를 걸으면서 여태까지 울분을 토했어. 아니, 여기가 조선의 땅이 맞나? 왜 다 일본식 집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가 지금 일본 국수집에 들어가서 젊은 여자애를 본 거야. 들어오세요. 모가지에만 분때가, 부는 모양, 화장한 거. 얼굴 화장한 거. 하얗게, 화장해가지고 얼굴이 하얀 걸 얘기하는 거야. 분때가 허옇게, 덮개가 앉은 감숭한 상을 쳐들며 나를 맞았다. 뒤를 이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하고 쫄래쫄래 나와서 쫄래쫄래 막 이렇게 손님이 오면 이렇게 막 따라서 어서오세요 막 이러다가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 얘기하는 거야. 쫄래쫄래 나와서 맞아들이는 계집애가 두셋은 되었다. 이러한 조그마한 집에 젊은 계집이 4-5씩이나 있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조다. 알만한 일이다. 나는 걸려드나 보다 하는 불안이 있으면서도 더러운 호기심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서 인도하는 대로 구석방에 들어가 앉았다. 이게 왜 알만한 일이야? 지금 식당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거기 종업원 여자애가 4-5이 들러붙었다라는 것은 염상섭 돈, 이 작가 나라는 주인공 돈을 이제 뜯어 먹을 거겠지. 뭐 매상을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뭐 술을 뭐 같이 곁들여서 판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거 알만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선 위선 술을 데우라 하고 간단한 음식을 시키고 앉았으려니까 다른 하녀가 화롯불을 가지고 바꾸어 들어왔다. 화롯불 알지? 지금도 어떤 고깃집 가면 화롯불에다 이렇게 고기 구워주잖아.
하루에 불을 쏟아놓고 화젓가락으로 재를 그어 모으며 앉았던 계집애는 젓가락을 든 손을 잠깐 쉬며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나를 쳐다본다. 넓은 양 미간이 을크러져서 음침하기도 하고 이맛전이 유난히 넓기 때문에 여무져 보이지는 않으나 그래도 해금우레한 하얀 예쁘장스러운 상이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밑에 핵심 정리만 보고 끝낼게. 거기 별표에 일제강점기 부산 시가지의 변화, 단층집 1층 집에서 2층 집의 일본식 집의 모양이 되었다. 모습이 되었다. 두 번째, 온돌에서 다다미를 깔았다. 아까 다다미 얘기했어. 우리 료칸 같은 데 보면 돗자리 방바닥에 깔아놨잖아. 그거라고 얘기했어. 세 번째, 석유불이 전등이 되었다. 백열구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전등. 네 번째, 화방, 벽을 허물고 일본식 창살 틀을 달았다. 그리고 또 하나, 복식 부분에서도 뭐를 알 수 있다? 흰옷에서 일본식 빨간 고시마키 안에 있는 속치마야. 속치마 입고 이렇게 끈으로 묶거든? 그 가운같이 그렇게 이렇게 묶는 거야. 그리고 조선 음식점이 거의 다 사라지고 일본 음식점만이 남았다. 일본 음식점 누가 경영하겠어? 일본인이 경영하고 밑에 뭐 조선인이라든지 일본인 저기 종업원들 두고 다 일본인 배 부르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이인하의 의식 변화에다가 별표. 처음에 일본에 있을 때는 현실이식 제대로 했다 못했다 못했지만 조선에 와서 거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조선의 암담한 현실 인식 밑줄 알게 됐다라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